우리 정준희 교수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한테 보수 언론의 문제점을 좀 짚어달라고 하셔서 이게 참 아까 장 기자님 잘 말씀 주셨듯이 이제는 사실 미디어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을 정도라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언급한다고 해서 특히 매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새로운 얘기라고 느끼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좀 짚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조선일보 얘기인가 보군요. 약간은 자아분열증 같은 느낌을 지난 3개월간 이제 보여줬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비슷한 시기에도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요? 특정한 논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중구난방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보면 그게 또 변하긴 해요. 예를 들면 계엄 시기, 그러니까 계엄과 해제가 있고 난 다음에 탄핵소추 가결에 이르는 초기 시기 있잖아요. 네네. 빡빡하게 굴러가던 네. 이때는 제가 굳이 말하면 설마 이 정도인가? 라는 말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설마 이 정도인가는 정확히 말하면 양상훈 칼럼 같은 게 12월 5일이 그런데 예. 정말 이 정도까지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계엄 선포 자, 요게 12월 5일자네.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윤석열이. 비교적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정치적 자해나 다름없다. 이게 12월 4일에 나왔던 그런 보도고 사설이고요.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이다. 또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이제 윤은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또 12월 19일에는 건진이나 천공들이 윤 주변에 있어서 비상식적인 정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또 이런 얘기들까지도 합니다. 나 이럴 줄 알았다. 네, 한편으로는 되게 놀란 척하면서 내가 그러기 뭐라 그랬어. 그런 사람들 주변에 두지 말라. 이건데 예전에 보면 얼마 전에 나온 그 폭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파일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명태균에 관련된 파일부터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일종의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된 네, 적이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같은 거 다 폐간시켜버리겠다고 네.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것과 유사하게 뭔가 당신들은 내 말을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 말 따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윤 정부를 나름대로 이제 쥐고 흔들려고 했었던 그 흔적 같은 것이 이 12월 19일 기사 같은가 이런 것들은 보입니다. 근데 처음엔 이러다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1월 달에는 바뀌어요? 1월 달에는 양비론이 시작이 돼요. 양비론.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 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부정선거 이런 오해받지 이런 식의 얘기들 선관위를 또 선관위가 뭐라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은 잘못됐으나 선관위가 너희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이건 음모론이 안 나오겠니? 라는 식의 보도를 합니다. 선관위 그리고-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윤석열이 군대까지 보냈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너무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문제를 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이냐 체포가 목적이냐 이런 식의 좀 쓸데없는 그런 그 프레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수사가 목적이냐. 그러면서 체포가 대놓고 목적이냐. 물론 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윤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으로 들어오면 윤석방 전후로 들어오면 손현보 목사를 인터뷰를 합니다. 소년보. 아시겠지만 여의도파 대장. 극우파의 대장급 이 예.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실어줘요. 그거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자아분열증적인 그런 증상, 비슷한 시기에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과연 우리나라 1등 신문이라고 스스로가 자랑해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신문의 이 헌정질서 위기의 시대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이냐라는 부분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센스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 이 국면이 어떻게 가야 우리 신문사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그 흔적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히 최욱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까? 뭐가 나한테 이득인지 모르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상태인 거죠.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 예.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재명은 안 됐으면 좋겠는 상태. 그거는 기본값으로 갖고 기본값으로 가고.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양상훈 칼럼 1월 16일 칼럼을 보면요. 윤과 이가 동시에 제거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이거를 많이 거론하더라고. 윤석열하고 이재명 동시 제거설. 그런 상태가 돼야 자기가 그나마라도 이득이 생기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정말 중구난방 왔다 갔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보수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상이 없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말씀. 어떤 민주주의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민주주의냐에 대한 자기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파 언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파 언론은 아니야.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과도한 칭찬해 주는 거죠. 거야. 정파 언론이라는 건 민주헌정 질서 안에서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지. 민주헌정 질서가 뭔지도 모르는 게 정파는 아니거든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 없는 신문사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란 사태에서 윤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된다는 말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이거든요. 네. 이재명이 내란 일으키지 않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잘 먹혀? 참 그러니까 신기해. 그게 이제 아까 장 기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진보 계열 언론들에게도 있는 일종의 멘탈리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진보 같은 경우엔 아. 그러니까 보통은 사법 리스크라는 형식으로 표현하죠. 예. 근데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 사법 리스크 이제 그러니까 경향이 사법 리스크 이따가 예, 아마 예. 또 얘기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아, 대로.